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자신이 완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아주 중요한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바로 혈관 건강, 그 중에서도 몸 전체의 혈류를 극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남성 기능과 관련된 중요한 부위로의 혈류를 단 5분 만에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간단한 기술을 통해 개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제목만 보면 다소 과장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과학적으로도 탄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혈류가 어떻게 작동하고 무엇이 그것을 방해하는지를 이해한다면 특정한 기술을 사용해 사실상 당신의 혈관 시스템을 리셋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부분적으로 막혀 있던 순환 경로를 열어주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손상된 혈류 흐름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먼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혈관은 단단한 파이프 같은 구조물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매우 역동적인 조직으로 신경계, 호르몬, 그리고 주변 조직에서 오는 신호에 따라 그 지름을 끊임없이 조절합니다. 혈관 벽을 이루는 평활근은 수축할 수도 있고 이완할 수도 있습니다. 수축하면 혈관이 좁아져 혈류가 제한되고 반대로 이완하면 혈관이 넓어지면서 혈류량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40세 이상 남성들은 만성적으로 수축된 혈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당장 눈에 띄는 증상이나 의학적인 문제를 일으킬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특히 혈관이 가늘고 예민한 부위, 즉 생식기와 같은 곳에서는 기능 저하를 유발하기에 충분합니다. 다행히도 이 혈관 수축은 비교적 빠르게 되돌릴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을 사용하면 말이죠. 그럼 이제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생리학적 관점에서 살펴봅시다. 혈관의 가장 안쪽 벽에는 내피세포 내피라고 불리는 얇은 층이 있습니다. 이 내피세포는 질산화물, 일산화질소이라는 분자를 생성하는데 이 물질이 바로 혈관의 긴장도, 즉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핵심 신호물질입니다. 질산화물이 분비되면 혈관벽의 평활근에 이완 신호를 보내 혈관이 확장되고 결과적으로 혈류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즉, 질산화물이 많을수록 혈류는 원활해집니다. 하지만 남성이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 이 내피세포의 기능은 점점 떨어집니다. 혈관이 생성하는 질산화물의 양도 감소하고 설령 생성되더라도 혈관이 그것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가 들수록 남성 기능이 저하되는 주요 생리학적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내피 기능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특정 자극을 주면 몇 분만 해도 질산화물 분비가 증가하고 혈관 반응성이 개선됩니다. 바로 그 과학적 원리를 기반으로 한 5분 혈류 개선 프로토콜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단순히 한 가지 원리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혈류를 향상시키는 3가지 메커니즘을 동시에 작동시켜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첫째, 질산화물 분비를 촉진하고 둘째, 혈관 확장을 유도하는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며 셋째, 물리적인 압력 변화를 통해 혈관 벽에 직접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이 3가지를 동시에 결합하면 그 효과는 즉각적이면서도 강력합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살펴볼까요? 바로 리드미컬 호흡, 즉 리듬감 있는 호흡법입니다. 하지만 이건 단순한 명상 호흡이 아닙니다. 질산화물 생산을 극대화하고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도록 정밀하게 설계된 과학적인 호흡법입니다. 이렇게 해보세요. 먼저 코로 4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배를 먼저 부풀리고 그 다음 가슴을 확장시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복식 호흡을 하면 횡격막이 내려가며 부교감 신경의 중심인 미주신경이 활성화됩니다. 이 신경은 심박수, 혈압, 그리고 전반적인 이완 반응을 조절하는 핵심 역할을 합니다. 숨을 4초간 들이쉰 후에는 7초간 숨을 멈춥니다. 이 7초 동안 몸 안의 산소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지는데 이때 우리 몸은 자동으로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현상이 바로 보상성 혈관 확장으로 일시적인 산소 부족이 오히려 혈류 개선을 유도하는 자극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8초 동안 입을 통해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이때 후 하는 소리를 내며 공기를 배출하세요. 이 긴 호흡의 마무리 단계는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고 혈관벽을 구성하는 평활근까지 이완시키는 효과를 냅니다. 그리고 여기서 대부분의 호흡법과 달리 이 방법에는 매우 중요한 추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7초간 숨을 멈추는 동안 허밍, 즉 낮게 하고 울리는 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처음엔 다소 낯설게 들릴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야말로 과학적으로 입증된 핵심 포인트입니다. 허밍을 하면 코와 부비동, 코 안의 공기 공간에 미세한 진동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부비동은 인체에서 질산화물이 가장 많이 생성되는 부위 중 하나입니다. 즉, 진동을 주면 질산화물의 생성량이 극적으로 늘어납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한 코 호흡에 비해 허밍을 할 경우 질산화물 생성이 무려 15배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이 짧은 5분의 호흡 과정 속에서 우리는 3가지 강력한 생리학적 반응을 동시에 유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질산화물 분비 촉진. 둘째, 부교감신경 활성화로 인한 전신 이완. 셋째, 혈관 평활근의 기계적 자극을 통한 확장 반응. 이 3가지가 겹쳐지면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가 혈류 개선을 위한 생리학적 리셋 버튼이 되는 것이죠. 40세 이후 혈관의 유연성과 탄성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 간단한 호흡법을 꾸준히 실천하면 혈관 내피 기능이 빠르게 회복되고 신체 곳곳으로의 혈류가 개선됩니다. 특히 남성 기능과 직결된 미세혈관 영역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습에 들어가 봅시다. 앞서 배운 들이마시기 허밍하며 멈추기 내쉬기의 한 사이클을 총 5번 반복하세요. 이 과정은 약 90초 정도 걸리며 바로 이것이 혈관을 리셋하는 기본 단계이자 기초 토대입니다. 여기서부터 당신의 몸은 이미 반응을 시작합니다. 미세한 혈관들이 서서히 열리고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2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등척성 근육 수축, 등척성 근수축입니다. 등척성 수축이란 관절을 움직이지 않고 근육을 강하게 조이는 운동으로 간단하지만 매우 강력한 생리학적 효과를 일으킵니다. 특정 부위의 근육을 긴장시키면 그 부위로 가는 혈류가 일시적으로 제한됩니다. 그런데 이 긴장을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이를 반응성 충혈이라고 부르는데 평소보다 훨씬 강한 혈류의 물결이 밀려들면서 산소와 영양분이 급속히 공급됩니다. 이 효과는 단순히 수축했던 근육 부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신의 순환계가 함께 자극되어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혈류를 상승시키는 전신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번 단계에서 우리가 집중할 근육은 엉덩이, 둥근, 허벅지, 안쪽, 내정근, 그리고 아랫배, 하복부입니다. 이 부위들은 모두 골반 혈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남성 기능 개선에 특히 유익한 근육군입니다. 첫 번째로 엉덩이부터 시작합니다. 마치 엉덩이 사이에 동전을 끼우고 떨어뜨리지 않으려는 것처럼 엉덩이 근육을 가능한 한 강하게 조이세요. 최대한 꽉 조인 상태로 15초간 유지합니다. 이때 호흡은 반드시 자연스럽게 이어가야 합니다. 숨을 참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오히려 다른 생리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15초가 지나면 힘을 탁 풀듯이 한 번에 놓으세요. 그러면 따뜻한 피가 몰려오며 혈류가 확확 돌아가는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어서 허벅지 안쪽으로 이동합니다. 양 무릎을 마주 붙이듯 강하게 조이세요. 마치 두 다리 사이에 무언가를 끼워 터뜨리지 않으려는 듯한 느낌으로 힘을 줍니다. 이번에도 최대 수축을 15초간 유지하고 호흡은 편안하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 완전히 힘을 풀면 이번에도 즉각적인 혈류 상승과 함께 다리 안쪽에 따뜻한 열감이 퍼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복부를 수축합니다. 배꼽을 척추 쪽으로 끌어당긴다는 느낌으로 아랫배를 단단히 조이세요. 복부 전체가 긴장되면서 동시에 골반저근이 함께 활성화됩니다. 이것은 남성의 핵심 근육군으로 방광과 생식기 주위를 둘러싸고 있으며 혈류 조절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 상태를 역시 15초간 유지한 뒤 완전히 이완합니다. 이렇게 엉덩이, 허벅지, 하복부 순서로 3가지 근육을 각각 15초간 수축하고 풀면 총 90초가 소요됩니다.
짧은 시간 안에 골반과 하체 전체에 강력한 반응성 충혈이 일어나고 혈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번에는 정적인 수축이 아닌 동적 움직임을 통해 복부와 골반의 압력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이 움직임들은 혈관과 내부 장기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자극하여 혈류를 개선하고 혈관 긴장을 조절하는 신경망을 깨워줍니다. 첫 번째 동작은 골반 틸트, 골반 기울기입니다. 어깨 너비로 발을 벌리고 무릎은 약간 구부립니다. 그 상태에서 골반을 앞으로 기울이며 허리를 살짝 젖혀 엉덩이를 뒤로 빼세요. 이 자세를 2초간 유지합니다. 이어서 골반을 뒤로 말아넣듯 허리를 평평하게 펴고 엉덩이를 아래로 집어넣습니다. 이 자세도 2초 유지합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을 부드럽게 이어가며 총 10회 반복하세요. 이 리드미컬한 움직임이 골반 내부의 혈관을 마사지하듯 자극하고 혈류를 부드럽게 흘려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동작은 힙서클입니다. 두 손을 골반 위에 올린 상태에서 마치 큰 냄비를 저어주듯 천천히 원을 그리며 골반을 회전시킵니다. 한 방향으로 5회, 반대 방향으로 5회, 총 10회 회전합니다. 이 동작은 단순히 골반 주위 혈류를 높일 뿐 아니라 엉덩이와 허리 근육의 긴장을 풀어 혈관의 물리적 압박을 완화시켜줍니다. 유연성이 향상되면서 혈류가 더 원활해지고 골반 내 미세혈관까지 따뜻하게 열리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동작은 딥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듯 천천히 몸을 내리세요. 무릎이 발끝을 지나치지 않도록 하고 가능한 한 편안한 범위 내에서 깊게 내려갑니다. 바닥까지 완전히 내려갈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유연성에 맞춰 편안하게 내리고 아래 자세에서 3초간 머무른 뒤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동작을 총 5회 반복하세요. 스쿼트를 하면 복부와 골반의 압력이 순간적으로 높아지며 혈액이 일시적으로 밀려나지만 다시 일어설 때 새로운 혈류가 강하게 밀려 들어오며 신선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동작을 모두 마치면 약 90초가 걸리며 지금까지의 호흡 등척성 수축 동적 움직임 단계를 합치면 총 4분 30초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30초, 이 시간을 혈관 시각화 단계로 사용합니다. 이건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실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중적인 심상 훈련은 혈류와 같은 생리적 과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를 이용한 연구에서 특정 신체 부위의 따뜻함과 순환을 마음속으로 그린 사람들은 실제로 그 부위의 온도와 혈류량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눈을 감고 조용히 자신에게 집중하세요. 따뜻하고 산소가 풍부한 혈액이 몸 구석구석을 자유롭게 흐르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혈관이 넓게 열리고 혈액이 부드럽고 활기차게 흘러가는 모습을 떠올리세요. 특히 골반 부위로 따뜻한 에너지와 순환이 스며드는 느낌을 생생하게 그립니다. 피가 흐르며 생명력이 퍼져나가고 몸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감각을 마음속 깊이 느껴보세요. 이 30초간의 집중은 단순한 명상이 아니라 실제로 신경계와 자율신경 반응을 조절하여 혈류를 향상시키는 정신-신체적 훈련입니다. 이 과정을 매일 5분만 실천하면 단순히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혈관 내피의 기능이 꾸준히 개선되고 혈압이 안정화되며 남성 기능과 전반적인 활력 수준이 눈에 띄게 향상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9분 숨을 쉬고 근육을 조이고 몸을 움직이고 마지막으로 자신을 치유하는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그렇게 하면 당신의 혈관은 점점 더 유연하고 건강해지며 몸 전체가 새 생명을 얻은 듯한 활력을 되찾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5분 프로토콜의 핵심을 완성하는 정신적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히 마음을 집중하는 정도로 느껴질 수 있지만 이 심리적 구성 요소는 앞서 배운 신체적 기술들과 결합될 때 놀라운 누적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몸과 마음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뇌가 특정 부위의 열감과 순환을 그린다고 인식하는 순간 신경계는 그 이미지를 현실로 구현하기 위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를 조절합니다. 이렇게 정신적인 집중이 생리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을 정신-신체 반응, 심리-생리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마지막 시각화 단계는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신경과 혈관이 협력하여 진짜로 혈류를 개선하는
매우 강력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토콜은 언제, 얼마나 자주 해야 할까요? 이 방법의 가장 큰 장점은 즉각적인 효과와 장기적인 누적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 한 번만 수행해도 혈류가 눈에 띄게 개선되고 몸의 반응성이 향상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반복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혈관의 기본 상태가 향상되고 전반적인 순환 건강이 개선됩니다. 즉, 일시적인 자극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혈관을 재활성화하는 셈이죠. 만약 즉각적인 효과가 필요하다면 이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좋은 시점은 최적의 기능이 필요한 순간으로부터 약 15-30분 전입니다. 이때 실시하면 혈류가 극대화되고 그 효과가 몇 시간 동안 유지됩니다. 반면 장기적인 개선을 위해서는 매일 실천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시간에 하면 하루의 순환 리듬을 건강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꾸준히 하면 몇 주 안에 혈관이 점점 더 유연하고 반응성이 좋아지는 것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남성들 중 상당수가 2-3주 만에 뚜렷한 변화를 경험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고 몸이 훨씬 따뜻해지며 일상의 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된다고 말이죠. 하루에 한 번 이상 수행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루 중 여러 번 수행하면 그만큼 혈관 건강을 자주 자극하게 되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침과 저녁에 2번 실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루 중 잠깐의 여유 시간마다 이 5분 루틴을 수행합니다. 중요한 건 시간의 길이가 아니라 습관화입니다. 이 프로토콜은 몸의 리듬을 회복시키는 짧은 리셋 버튼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녹여내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이제 이 기본 프로토콜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고급 응용법을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소개할 방법은 바로 온도 대비 자극, 온도 대비입니다. 만약 샤워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번갈아 가며 하체에 뿌리는 방법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따뜻한 물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 확장, 혈관 확장. 차가운 물은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혈관 수축, 혈관 수축. 이 두 가지를 반복하면 혈관이 운동을 하듯 확장과 수축을 반복하며 탄력성과 반응성이 향상됩니다. 프로토콜을 마친 뒤 2분 정도 이 온도 대비 샤워를 해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을 30초간 하복부와 허벅지, 골반 부위에 뿌리고 그 다음 30초간 찬물을 같은 부위에 뿌리는 식으로 총 4세트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관이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것처럼 활성화되고 순환계가 강력하게 단련됩니다. 다음으로는 지압을 활용한 혈류 강화법입니다. 전통 한의학에서는 특정 경혈점이 혈류 조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발목 안쪽 복사뼈에서 4손가락 정도 위쪽 지점에 있는 혈자리입니다. 이 부위를 양쪽 발에서 각각 30초간 단단히 눌러보세요. 통증이 느껴질 정도는 아니지만 깊숙이 퍼지는 자극이 느껴질 만큼의 강도로 누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점을 자극하면 골반과 생식기 부위로 가는 혈류가 증가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배꼽에서 4손가락 아래, 즉 아랫배 중앙 부근입니다. 이 부위는 생식기 순환과 생명 에너지를 다스리는 핵심 지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년 2분간 손끝으로 원을 그리며 단단하게 마사지하면 앞서 실시한 5분 프로토콜의 효과가 더욱 극대화됩니다. 또한 몸의 자세도 이 프로토콜의 효율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본적으로는 서서 해도 충분히 효과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자세를 조금 바꾸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단계인 호흡 훈련은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아래에 쿠션이나 베개를 두고 실시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골반 부위로의 혈류가 중력의 도움을 받아 더 원활해집니다. 심장은 덜 힘들게 피를 공급할 수 있고 그만큼 효율적인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단계인 등척성 근육 수축은 기대거나 누운 자세에서 하면 더 강한 수축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서 있을 때처럼 균형을 잡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육에 더 많은 집중력을 쏟을 수 있고 수축 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긴장을 풀었을 때 나타나는 반응성 충혈이 더욱 강력하게 일어납니다. 반면 세 번째 단계인 동적 움직임은 서서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야 골반과 하체의 근육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고 운동 범위도 넓어집니다. 하지만 전체 프로토콜은 개인의 상황과 공간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누워서 하든 앉아서 하든 중요한 것은 의식적인 호흡과 집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분 섭취, 즉 충분한 수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혈액의 약 55%는 혈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혈장은 대부분 물입니다. 즉 몸이 약간이라도 탈수 상태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고 피가 걸쭉해집니다. 점도가 높아진 혈액은 특히 말초혈관이나 생식기처럼 가느다란 혈관을 통과할 때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많은 남성들이 자신이 탈수 상태임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약 소변의 색이 연한 노란색보다 진하다면 이미 탈수 상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혈관 기능을 최적화하려면 소변이 거의 투명하거나 옅은 노란색을 유지할 정도로 충분히 물을 마셔야 합니다. 이 5분 혈관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전에 최소 30분 전에 큰 컵 한 잔 정도의 물을 마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렇게 하면 혈액량이 충분히 확보되고 혈액의 점도가 낮아져서 혈류가 훨씬 부드럽게 흐릅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만으로도 프로토콜의 효과는 몇 배로 커집니다. 결국 이 5분 루틴의 본질은 몸을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생리적 균형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호흡, 수축, 움직임, 그리고 마음의 집중을 통해 신체가 스스로의 회복 메커니즘을 다시 작동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이 프로그램의 진정한 힘입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넘어서 우리 몸의 혈관 건강과 직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체내의 효소 반응, 특히 산화질소, 니트릭 옥사이드를 생성하는 효소들은 충분히 수분이 공급된 환경에서 훨씬 효율적으로 작동합니다. 즉, 탈수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끈적해지고 혈관을 통해 흐르는 속도와 압력이 떨어지며 이로 인해 혈류 개선을 목표로 한 호흡과 허밍 입을 다문 채 진동을 내는 행위의 효과 또한 제한됩니다. 반대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면 산화질소 생성 과정이 원활해지고 호흡과 진동으로 얻을 수 있는 혈관 확장 효과도 훨씬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분 혈관 리셋 프로토콜을 제대로 실행하고 싶다면 최소한 30분 전에는 큰 컵 한 잔 분량의 물을 마셔 혈액량과 점도를 최적 상태로 만들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단순한 습관 하나가 결과적으로는 혈류 개선 효과를 배가시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식사 타이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식사 직후에 피로감이나 무기력을 느끼는 이유는 단순히 음식량 때문이 아니라 혈류가 소화기관으로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 위장관에는 많은 양의 혈액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때 소화에 쓰이는 혈액이 신체의 다른 기능, 특히 남성 기능과 관련된 부위로 충분히 공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의 혈관 반응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공복 상태에서 혹은 최소 식후 2시간 이후에 프로토콜을 실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혈류가 분산되지 않고 온전히 필요한 부위로 집중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토콜을 친밀한 관계나 중요한 순간 전에 활용하고 싶다면 식사 시간을 더 신중하게 조절해야 합니다. 무거운 식사를 직전에 하게 되면 단순히 위가 불편한 것을 넘어 혈류 경쟁이 일어나면서 기능적인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식사 타이밍은 혈관 건강과 직결된 핵심 변수입니다. 이제 혈관 리셋, 프로토콜이 단기적인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인 혈관 건강, 즉 내피세포, 내피, 기능 개선에도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봅시다. 혈관의 내피세포는 단순히 혈액이 통과하는 통로의 벽이 아닙니다. 이 세포들은 매 순간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며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염증 반응을 완화하며 산화질소를 생성해 전신의 혈류를 관리합니다. 우리가 호흡, 수축, 이완, 허밍과 같은 동작을 통해 반복적으로 혈관 확장을 유도할 때마다 내피세포는 자극을 받아 더 건강하고 반응성이 높은 상태로 변화합니다. 마치 근육이 운동을 통해 강화되듯 혈관 내피도 훈련을 통해 더 젊고 유연한 상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과학적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혈관 자극 훈련은 나이에 관계없이 내피 기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60대나 70대 남성이라도 꾸준히 혈관 훈련을 하면 30, 40대 수준의 내피 반응성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 프로토콜은 단순히 당장의 활력 회복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노화로 인해 서서히 줄어드는 혈관 기능을 되살리고 향후 수십 년간 건강한 혈류를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인 투자입니다. 매일 단 5분만 투자하면
세포 수준에서 혈관이 젊어지고 몸 전체의 순환 효율이 향상됩니다. 다음으로 정신적 상태와 스트레스가 혈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만성 스트레스는 교감신경계를 과활성화시키며 이는 혈관을 지속적으로 수축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쉽게 말해 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혈관은 긴장된 상태로 굳어지고 이는 결국 순환 저하와 기능 저하로 이어집니다. 반대로 이완 상태에서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혈관이 자연스럽게 확장되고 혈류가 원활하게 흐릅니다. 이 5분 프로토콜 중 호흡 파트가 바로 이 점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천천히 들이쉬고 4초, 잠시 멈추며 7초, 길게 내쉬는 8초 동안 신체는 안정 신호를 받고 교감신경의 긴장을 해제합니다. 허밍입 진동을 통해 발생하는 부드러운 소리와 진동은 뇌를 진정시키고 부교감신경을 자극하여 즉각적인 이완 반응을 유도합니다. 이 호흡법을 하루 한두 번 혹은 스트레스가 쌓일 때마다 짧게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반응을 빠르게 줄이고 혈류 개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남성들은 하루 종일 책상 앞에서 일할 때, 점심 이후나 저녁에 집중력이 떨어질 때 이 호흡법만 따로 사용해도 머리가 맑아지고 몸이 따뜻해지는 경험을 한다고 말합니다. 부교감신경을 자극하는 이 리듬 호흡은 단순히 혈관 훈련을 넘어 정신적 안정과 전신 회복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이제 이 프로토콜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변화를 어떻게 추적하고 평가할 수 있는지 알아봅시다. 첫 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몸의 끝부분, 특히 손발이나 하체에서 따뜻함을 느낍니다. 이는 단순한 체감이 아니라 실제 혈류량이 증가했다는 신호입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산소와 영양분이 세포에 도달하고 노폐물이 효율적으로 제거됩니다. 이로 인해 에너지가 증가하고 피로 회복 속도도 빨라집니다. 2, 3주차에 들어서면 눈에 띄는 변화를 체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침에 생리적 반응이 더욱 뚜렷해지거나 반응 시간이 단축되고 전반적인 활력 수준이 높아집니다. 이는 혈관이 실제로 더 유연해지고 신경 및 호르몬 신호에 대한 반응성이 회복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4곤 6주가 지나면 많은 남성들이 몇 년 만에 이런 활력을 느낀다고 말합니다. 단순히 기능이 회복된 것이 아니라 전신의 혈류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된 결과입니다. 이 시점에서 혈압이 안정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며 집중력과 기분 상태까지 긍정적인 변화를 보입니다. 혈류 개선은 곧 뇌혈류 개선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정신적 선명함과 자신감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후로도 꾸준히 실천하면 개선 속도는 점차 완만해지지만 체계적인 혈관 나이 회복이 계속 진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습관화입니다. 하루 9분이라는 시간은 짧지만 그 꾸준함이 세포 수준의 변화를 만듭니다. 단 한 번의 프로토콜도 즉각적인 효과를 주지만 꾸준히 지속할 때 혈관이 새로운 정상 상태를 학습합니다. 마치 근육이 반복된 운동을 통해 더 강해지듯 혈관도 반복된 자극을 통해 더 유연하고 반응적인 상태로 유지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를 단순히 생리적 개선으로만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것은 자신감, 활력, 그리고 삶의 질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피로, 스트레스, 불안, 그리고 신체적 저하로 인해 자신감을 잃어갑니다. 하지만 혈류는 곧 생명입니다. 혈류가 다시 살아나면 몸과 마음이 함께 깨어납니다. 이 5분 프로토콜은 단순한 운동이나 테크닉이 아니라 신체의 기본 에너지를 되살리는 방법입니다. 오늘의 내용을 마무리하며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혈관 건강은 나이에 상관없이 훈련될 수 있습니다. 매일 단 5분의 집중적인 호흡, 수축, 움직임, 그리고 시각화는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삶의 활력을 되찾는 열쇠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적절한 시간에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이 과정을 반복하세요. 불과 몇 주 안에 당신은 몸의 온기, 에너지, 그리고 자신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5분 혈관 리셋 프로토콜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지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고 나이와 관계없이 활력을 유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도 스스로의 건강을 선택한 당신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루 5분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혈관은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